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어서 달달이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2강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어떤 모양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한번 배워볼 거거든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고미와 달고미가 어떤 대화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그럼 출발! 자, 그러면 또고미와 달고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고마, 나는 고맙다, 괜찮다, 따뜻하다, 상쾌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낱말이 좋아. 이게 어떤 낱말일까요? 달고미는 형용사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말들이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 그게 뭔데?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나는 공부하다, 노력하다, 달리다, 춤추다 같은 무엇인가를 하는 동사가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달고미가 권유해요. 그럼 우리 상쾌하게 달려볼까? 자, 그랬더니 또고미가 아니, 나는 낱말만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절레절레 하네요. 자, 또고미는요, 동사를 좋아하는 거지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게요.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걷다, 앉다, 보다, 그리고 찾다, 건네다, 배려하다 등이 있어요. 여기서 동사에서 동자는요, 움직이다 할 때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달수가 달리다, 찌개가 끓다, 이런 것들 다 움직임이죠. 그에 비해서 형용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또 맛있다. 음식의 상태고요. 가볍다, 시원하다, 아름답다, 캄캄하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성질이나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형용사의 형은요, 모양 형자인데 용은 얼굴 용자래. 선생님, 여기서 얼굴이 왜 나오죠? 여기서 얼굴은요, 진짜 우리의 안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탕이 달다, 그리고 도토리가 작다. 이런 것들 다 사탕과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 상태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동사랑 형용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럴 땐 뭘 해보면 되냐면요, 명령이나 청유를 해보면 돼요.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자, 얘들아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자리 앉자 라고 말씀하셨어. 자, 앉거나 서는 건 움직임이니까요, 청유하거나 아니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 오늘 하얗자, 오늘 아름다워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하얗게 칠하자 이렇게 행위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아름답게 꾸미자 라 같은 움직임이 들어가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얗다, 아름답다 자체를 우리가 청유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밑줄 친 낱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해보래요. 자, 냉면이 시원하다. 아, 이거 냉면의 상태네요. 그러면 형용사겠죠. 자, 나는 오늘 운동장을 뛰었대. 뛰는 거 뭐야? 움직임이잖아. 그러면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는요, 달이 밝다. 자, 달이 어때요? 빛깔이 밝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이건 너무 쉽다. 그쵸? 계속 가볼게요.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동사와 형용사를 보기에서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해볼까요? 가볍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상태지. 그럼 이거는 형용사네요. 자, 내린다는요? 차에서 내릴 수도 있고 자전거에서 내릴 수도 있고 어쨌든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동사겠네요. 자, 그 다음에 뚜렷하다. 어떤 형체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다. 자, 기름은 물보다 뚜렷하다. 자, 뭐가 맞을까요? 맞아요. 가볍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슬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내린다. 자, 마지막으로 내 동생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아주 눈곱이 빡빡빡 있나 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번, 다음 동사와 형용사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쓰라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줄글을 읽어볼 건데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밤에 산길을 걸어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길은 달도 뜨지 않아 무척 캄캄했지요. 자, 이런 것들이 길의 상태, 형용사입니다. 자, 남자는 어두운 산길을 걷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깜깜한 그런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웠겠죠. 자, 그래도 어둠을 헤치고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빛이 보였어요. 남자는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았어요. 자, 가까이 가보니 그 빛은 어떤 사람이든 등불이었어요. 자, 남자는 그 사람이 정말 반가웠어요. 자, 반가운 건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그래서 얼른 말을 건넸지요. 이건 말을 하는 거잖아. 움직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동사. 자, 당신의 등불 덕분에 길을 찾았습니다. 자, 찾았다는 것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동사.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 상태. 그래서 형용사.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반전인 거지. 그쵸? 그럼 그 사람 사실 등불이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남자는 깜짝 놀랐죠? 그는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까닭이 궁금했어요. 당신은 앞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나요? 남자의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 등불을 보면서 어둠을 피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바로 한 남자가 되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로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서는요, 동사, 형용사, 니은에서도 동사, 형용사 찾으면 되거든요. 방금 봤습니다. 반가웠어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건 형용사. 건넸지요는 동사.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았습니다. 동사. 고맙습니다. 형용사. 이렇게 각각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동사와 형용사를 넣어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자, 남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까닭이 궁금했죠. 그쵸? 궁금한 것도 나의 마음 상태. 그래서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남자에게 저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 등불을 보면서 어둠을 피할 수 있겠지요 라고 뭐 해줬어요? 대답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형용사와 동사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또 동사랑 형용사를 이렇게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뭔가를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